안녕하세요. 이상화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왜 나는 이제 비슷한 사람을 반복해서 만날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자꾸 끌릴까? 또 비슷한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왜 또 반복이지?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이미 이제 비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왠지 나를 좀 무시할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은 편안한 느낌이 드네. 이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보고 생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나에게 중요했던 사람들, 뭐 부모, 선생님, 상사, 연인, 뭐 그 사람들과의 경험이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전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관계 위에 겹쳐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를 자주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뭐 어떤 윗사람의 말이 실제보다 더 날카롭게 아니면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사는 특별히 이제 감정이 있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하죠. 생각을 하고 나는 예민한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또 이제 비슷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될까요? 예, 뭐 윗사람이든 아니면 연인이든 친구든. 더 흥미로운 건 이것입니다. 힘들었던 경험인데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또 만난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반복 강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잘 안 들어봤던 말일 텐데요. 말 그대로 반복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마치 이제 미완성된 숙제처럼 어딘가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관계를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인정도 받고 싶고 끝까지 말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도 주고 싶고 이번에는 떠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싫어 라고 말하면서도 비슷한 유형에게 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이게 더 뚜렷해지는데요. 예, 상담실 안에서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담에 오셔서 선생님이 저를 실망하실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상황이나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들을 종종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괜히 상담에 오기 좀 싫었어요. 오늘은 조금 지각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상담자에게 이제 과거의 누군가를 겹쳐서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예전의 실망, 거절, 예전의 긴장감, 어떤 상황들, 이러한 느낌들이 지금의 관계 안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이러한 전이를 아주 강하게 일으켜서 깊이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른 생각과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통을 이제 다시 만드는 대신에 새로운 경험을 주는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 차라리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받지 못했던 공감, 안전함, 존중을 지금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상처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솔직하게 개방하고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나누면서 이를 토대로 다른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담뿐 아니라 일상의 관계에서도 중요한데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경험, 그 경험 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수정하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력을 하다가 그렇지만 또 중간에 과거의 감정이 건드려지면 또 자연스럽게 멈춰주고 싶기도 합니다. 뭐 말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에요 라고 축소하거나 뭐 갑자기 이제 멈추거나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는 전이가 가다가 이거에 대한 저항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은 이전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말하는 것이죠. 조금 천천히 가자. 지금은 아직 조금 불안하고 못 믿겠다. 무섭다.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함께 관계를 하고 또 서로 확인을 하면서 안전하게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이와 반복 강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이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또 같은 남자가 남자에게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여자가 또 같은 성별에게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성별의 연령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생기는 게 전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만나죠. 그리고 때로는 그 과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그 반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자꾸 흔들릴까? 이 감정은 지금의 것일까? 예전의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다시 기회를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